최근 아파트 값을 보시면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의 아파트도 4억이 떨어진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부동산 하락은 언젠가 찾아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하락장을 예측하여 대비하고 심지어 하락장에서 수익까지 낼 수 있는 핵심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하락의 신호인 두 가지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락이 와도 견딜 수 있는 안전한 투자에 대해, 마지막으로 부동산 하락장에서 수익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락의 신호에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이 언제 하락할지 100%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나중에 보니 맞았더라 라는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럼 하락을 정확히 맞출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락할 확률이 큰 신호를 찾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락의 신호는 얼마나 쉬지 않고 올랐는지와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상승하는 투자는 없습니다. 상승기가 있으면 조정기도 오는 법이고 하락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통화량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며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격이 오른 만큼 하방도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분양가 대비 3배 이상 오른 아파트도 많이 보이는 만큼 시세가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3배가 오른다고 공산품이나 식재료가 그만큼 오르진 않았죠. 물론 현재 그 가치가 인정을 받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지만 급격하게 상승한 만큼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입지가 좋은 강남의 핵심 입지라도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 떨어지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아파트는 매수하지 않는데요. 저도 오른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이라면 이미 많이 오른 곳 말고 아직 오르지 않은 곳을 찾아도 반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수익률 측면에서도 그렇고 하방을 지지하는 관점에서도 안전합니다. 물론 너무 안 좋은 입지라 안 오른 곳 말고 현재 상황으로 인한 저평가된 곳을 찾는 눈을 길러야겠죠. 그래서 결론은 최근 몇 년간 쉬지 않고 몇 배가 오른 아파트는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락의 신호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입니다. 간단히 매매가와 전세가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매매가에는 미래의 가치가 담겨 있고 전세가에는 현재의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도시와 같이 아파트만 있고 주변에 상가와 학교, 편의시설이 얼마 없는 경우 미래의 가치는 높고 현재의 가치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시범단지의 경우 전세가율이 매매가 대비 50%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구축 위주의 구도심 같은 경우 현재는 모든 시설이 들어와 살기가 좋지만 미래에는 도시가 낙후되어 가며 더 이상 발전할 요소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0~90%에 육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매매가와 전세가에 대한 차이를 설명드렸는데요. 최근에는 구축 아파트도 매매가가 상승하면서 전세가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세가도 동일하게 상승하여 전세가율이 유지되면 괜찮지만 전세가가 매매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물가인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뜻하며 현재의 가치 대비 고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얼마나 올랐는지와 같은 맥락일 수 있지만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낮다면 하락의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락장이 와도 어떻게 안전하게 투자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점검하고 두 번째, 부동산 전세가와 매매가가 떨어졌을 때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편의상 부채에는 대출과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하겠습니다. 이 부채 비율이 너무 많다면 하락장에서 견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투자를 하는 가상인물 A와 위험한 투자를 하는 B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는 2년 전 4억의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 아파트는 최근 부동산 상승기 흐름을 타서 8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입주가 진행되고 현재 살기가 좋지 않아 입주 시기에 전세를 인근 시세인 4억보다 저렴한 3억에 맞췄습니다. A는 본인 자금 1억을 들여 4억을 벌었고 나중에 전세 계약을 하게 된다면 1억 이상을 임상해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B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올라 급한 마음에 연끌을 하게 됩니다.
매매가 6억에 전세 5억이던 아파트가 8억으로 올랐는데 더 오를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전세 5억을 끼고 매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직장인 신용대출 1억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A는 8억 중 3억이 부채, B는 8억 중 6억의 부채가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하락기가 와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1억이 하락한다면 A와 B는 어떻게 될까요? A의 경우 전세 시세가 4억에서 3억이 돼도 3억의 전세를 마쳤기 때문에 나중에 재계약을 하더라도 더 이상 투입해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B의 경우 전세 시세가 5억에서 4억이 되므로 전세를 새로 맞출 때 전세입자에게 1억을 구해서 줘야 합니다. B는 이미 직장인 신용대출도 풀로 활용해서 1억을 구할 길이 없고 자산 운용에 위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전세 가격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차이가 극명할 것입니다. A는 매매가 1억이 떨어져도 이미 4억이 오른 상태여서 최종 3억 이익입니다. 하지만 B는 1억 손해입니다. B는 당장 전세가격 돌려줄 1억도 못 구할 뿐더러 내가 평생 모은 2억 중 1억이 없어져서 정신적으로도 힘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생각해서 만약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하락장에서 수익 내는 방법에 대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테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봐주세요.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한 가지 고정관념을 깨야 할 것이 있습니다. 투자는 무조건 서울이나 못해도 과천, 성남, 광명 같은 핵심 입지에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위 지역은 누가 봐도 좋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는 위 지역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특정 시기에는 서울이 투자처로 좋지만 또 다른 시기에는 지방의 중소도시가 투자처로 좋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4년까지의 부동산 하락기에 상승했던 지역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2007년까지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다가 2008년 이후 서울 및 핵심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오히려 이 시기에 상승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수준만큼도 안 오르고 하락하던 아파트 가격이 저렴한 가격이라는 이점으로 가격이 오른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그러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서울의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와 천안 쌍용동의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를 같은 기간 동안 비교해 봤는데요.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가 2009년 12억 중반에서 8억 후반으로 약 4억가량 하락했습니다. 그에 반해 천안의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는 2009년 2억 1천만원에서 2013년 2억 6천만원으로 5천만원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너무 외딴 곳이나 시골의 경우는 예외로 보셔야 하고 지방에서도 살기 좋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직도 오르지 않은 지역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잘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미 많이 오른 곳보다는 아직 안 오른 곳, 더 좋아질 곳을 투자해 왔고 성과도 좋았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곳이 당연히 상급지이고 현재 살기도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 수익률 관점으로는 지방이더라도 수익률이 더 좋은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충분한 공부 뒤에 이러한 지역을 찾아 투자하면 부동산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하락장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2020년까지 하락하다가 이제 상승하기 시작한 지역의 분양권을 올해 초에 취득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더 이상 떨어질 가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수도권이 하락할 때 아까 말씀드린 천안처럼 상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영상을 거의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한 팁인데 저는 다음 하락장에서 싸게 아파트를 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돈을 벌기 위해 현금도 어느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락장이 와도 안전한 부채 비율을 유지해야겠죠. 그럼 결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락장에서도 내 자산을 지키고 심지어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하락의 신호를 파악한다. 두 번째, 하락장에서도 안전한 부채 비율을 세팅한다. 세 번째, 하락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